오늘은 일본에서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8050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80대 부모가 50대 자식을 돌본다는 이 기묘한 현상. 단순한 가족사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우리 한국 사회에도 결코 남의 일로 볼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8050 현상이란 무엇이고 어떤 이유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본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한국에도 닥쳐올 수 있는지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050 현상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숫자 80과 50은 각각 부모와 자녀의 나이를 나타냅니다. 즉 80대 고령 부모가 50대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이 자녀들은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사회와 단절된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들이죠. 본래 히키코모리 현상은 10대와 20대 청년층의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나이를 먹어 중년 히키코모리로 남았다는 거예요. 부모는 늙어 80대가 되었지만 자녀는 여전히 자립하지 못한 50대인 거죠. 그렇게 고령의 부모가 중년 자녀를 돌보는 역전된 부양 구조가 탄생했습니다.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40세에서 64세 사이 히키코모리 인구가 61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닌 일본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수치죠. 게다가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생계 수단을 잃고 극단적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시댁을 신고하지 않고 집에 방치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곤 하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연금이 끊기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요? 여기에는 일본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요인을 보면 1990년대 초 일본의 버블 경제가 무너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죠. 그 시기 청년이었던 세대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었고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프리터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임시방편으로 부모 집에 얹혀 살기로 한 그 선택이 20년 넘게 이어진 결과가 바로 오늘의 8050 현상인 겁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적 분위기가 강하죠. 사회적 낙오자는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취업 실패는 자신감 상실로 이어졌고 외부로 나갈 용기마저 잃게 되었어요. 이런 악순환 속에 사회 복귀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들은 50대가 되고 부모는 80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된 거죠. 또한 일본 특유의 문화인 아마에, 즉 부모에게 의지하는 문화도 한몫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가 집에서 머무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부모의 고령화로 돌봄 능력이 약해지자 그 구조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병들었을 때 히키코모리 자녀는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상실하고 완전히 고립되게 되었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부모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하거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능력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문화가 만들어낸 복합적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이런 배경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는 8050 문제를, 부모 시댁 유기 사건은 8050 문제의 당사자 가족이 도달한 최종 지점이자 사회적 고립의 상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제는 90대 부모가 60대 자녀를 부양하는 9060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일본 사회에 어떤 문제를 가져오고 있을까요? 먼저 복지 체계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중년 히키코모리는 사회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나 연금 기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모의 연금에 기대어 생활하며 국가복지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죠. 부모가 사망하면 이마저 끊기고 결국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하거나 아예 사망 신고조차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건이 반복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집 안에 갇혀 있어 사회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비도 위축되며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고령화로 노동력이 줄어드는 일본에서 히키코모리의 존재는 경제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되고 있죠. 또한 지역사회 연결망이 약해지면서 위험 신호를 외부에 알릴 방법이 사라진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부모가 사망하고 수개월 동안 시댁과 함께 살다가 발견되는 충격적 사건들이 일본 각지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일본 사회의 고립과 무관심, 붕괴된 가족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죠.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요. 안타깝게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현재 한국도 청년 실업, 고용 불안, 고령화 문제라는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특히 20, 30대 젊은 층에서 이미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도 최소 40만 명 이상의 은둔형 외톨이가 존재한다고 해요. 이들이 나이가 들어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일본의 8050 현상과 같은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하죠. 거기다가 한국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지원 시스템도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경쟁적이고 성취 중심적인 분위기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과도 비슷합니다. 만약 지금 제대로 된 대책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8050 문제는 일본보다 더 빠르고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예방할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죠. 무엇보다 청년층의 사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재도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연결망을 강화하고 고립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한다면 결국 사회 전체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 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8050 문제는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죠. 지금이라도 예방과 대응에 나서야 10년, 20년 뒤에 한국이 일본의 오늘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 구조적 실패의 결과물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작은 일이라도 해서 돈 벌면 되지 않냐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히키코모리 생활이 오래될수록 자신감, 사회성, 정신건강 모두 무너집니다. 스스로 다시 일어서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일본에서도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수년째 지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회가 조기 발견과 개입,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누구나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우리 모두의 숙제죠.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본의 8050 문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미래 한국 사회가 닥칠지도 모르는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와 단절되고 어떤 이는 하루하루 희망 없이 방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죠.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고 지원해야 비로소 문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식 배터리였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지식으로 충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